오리엔테이션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일단 필기시험 합격하고 지금 2차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시험 있죠. 이 앞전에 1회 시험을 6월 10일날 발표를 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전기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무려 81명이 합격했습니다. 81명.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분은 알 겁니다. 거기에 수험자 번호, 그 다음에 수험료까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학원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험 번호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하튼 혼자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학원을 안 다니고는 자기는 따기가 힘들어요. 물론 안 다니면서 자기 다른 것처럼 좋은 건 없지만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우리가 어차피 시험 보는 것은 여기서 네 팀들이 공부를 합니다. 네 팀들이. 어떤 분은 전기 기사만 준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 산업기사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 공사기사 준비하신 분도 있고 공사 산업기사 준비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네 팀들이 공부를 합니다. 네 팀들이.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네 권이 있습니다. 네 권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길을 전기 기사책, 전기 산업기사책 이거 두 권, 그 다음 밑에 두 권에 총 네 권이 있죠. 네 권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전기 기사를 준비하니까 전기 기사책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4주 후에 있는 시험에 응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평범한 학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은 전기 기사를 본다 해서 전기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시험은 섞어서 나오죠. 공사기사가 전기 기사에, 또 전기 기사가 공사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2차 실기 과목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차 실기. 우리가 2차 실기 공부하는데 총 몇 과목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총 4개에서 5개 과목이죠. 먼저 과목을 아마 모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목 소개만 잠깐 한다면 먼저 전기 산업기사 준비한 데는 먼저 단답형이 필요하죠. 1번. 전기 단답형이 있습니다. 전기 단답형이. 단답형이. 자, 이게 첫 번째 과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변연설비죠. 수변연설비. 수변연설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이제 시퀀스죠. 시퀀스에다가 요즘 시험 문제는 PLC까지 다 나오고 있죠. PLC.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뭐냐면 테이블 스펙이죠. 설비설계죠. TS죠. 그 다음에 공사기사에서 네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사단답형이 있습니다. 공사단답형.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여기가 시퀀스죠. 시퀀스하고 그 다음에 PL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과목이 여기가 수변전 설비죠. 수변전 설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여기서 이제 견적이죠. 견적이죠. 이렇게 총 우리가 여기 어떻게 보면 1번부터 3번 가면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이고 바로 전기기사의 꽃이라면 테이블 스펙이죠. 그 다음에 공사기사의 꽃이라면 견적입니다. 견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과목 공통 과목이니까 서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테이블 스펙은 전기기사 산업기사니까 공사기사에서 안 나온다. 이렇게. 또 견적 문제는 공사기사니까 전기사는 안 나온다. 이게 지금까지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1회 시험을 봤지만 테이블 스펙 문제가 공사기사에 나와버렸고 견적 문제가 이번에 전기기사에 나왔죠. 전기기사에. 아마 1회 시험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1회 시험 보신 분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1회 시험 본 학생들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문제를 좀 복원을 했어요. 공사기사 시험 보고 온 사람 이번에 뭐뭐 시험이 나왔느냐, 또 전기기사 시험 보고 온 사람 뭐뭐 나왔느냐 해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게 지금 앞에 지금 제가 넘겨있는 것은 공사기사 문제인데 공사기사 문제에서 세상에 테이블 스펙이 아주 큰 점수로 나왔어요. 테이블 스펙이 공사기사에.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여기 3번 문제인데 이게 공사기사 3번 문제거든요. 가로 10m, 세로 10m, 천장 높이 3.85m, 작으면 높이가 0.85m의 사무실에서 형광등 40W 이등용, 이거죠. 40W 이등용 설치하고자 할 때 등기구수는 몇 등인지 구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천장의 실지수, 벽, 바닥면,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하기 이 문제 테이블 스펙이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견적시험에 공사기사에 6점짜리 나올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나는 정기기사니까 정기기사책만 가지고 시중교재만 가지고 3번, 4번, 5번 공부한들 공사에서 견적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공사에서. 그래서 지금은 따지고 보면 책 4권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4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4주 만에 어떻게 4권을 끝내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4주 만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번에 책을 만들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2차 실기책 이걸로 1회 시험 때도 이걸 냈습니다. 1회 시험 때도. 이 시험 책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많은 합격자를 냈죠. 근데 그 1회 시험 봤던 그 책을 좀 많이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좀 더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이 학원책이 그냥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번에 1회 시험지 뭐 나왔는가 거기에 봐서 아 이번에 우리가 이걸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많이 넣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중 교재하고 이제 학원 교재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KSC 문제만 나오다가 이제는 IC 규정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 다 IC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시험 문제가 KSC 문제도 나오고 IC 문제도 두 개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정된 것들은 전부 다 개정된 책들입니다. 개정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수업 시간 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정도 또 우리 학원 1회 수업을 어떻게 했던가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지금 빔 프로젝트 수업을 이번 주에 했었죠. 방금. 근데 이 수업을 듣고 실망하고 간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1회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맛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2주 동안 빔 프로젝트 수업을 할 계획이었죠. 빔 프로젝트.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 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빔 프로젝트 수업으로 인해서 제가 시간마다 들어와서 이번에 시퀀스는 이랬습니다. 이번에 견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단답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시간도 2시간 동안 빔 프로젝트 수업 틀어주려 하면서 그 다음에 1시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가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물론 이제 27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 1회 수업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책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책 볼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4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4주. 그러니까 뭐 시중교재 볼 것도 없고 여하튼 이 책만 달달달 하십시오. 이 책만 달달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 전기기사 본다. 그럼 시중교재 전기기사 샀다가 업데이트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 공사기사 본다. 그럼 공사기사 보고 어차피 공사기사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6월 10일날 음료수 사오고 또 넥타이도 사오고 선물도 사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넥타이 7만원짜리 사온 친구가 제일로 좋았습니다.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7만원짜리 넥타이 처음 차봤습니다. 이번에 그 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 홈페이지에다도 댓글 남겨놨더만 합격 댓글에 2차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과목도 깝깝한데 딱 4주 만에 이렇게 시험 받고 학원체가 똑같이 나온지 아마 홈페이지에 그 친구가 댓글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나 이 친구 누구다냐 하고 봤더니 넥타이 사온 그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진짜 시중교재도 책 한 권을 사지도 보지 않고 이제 원장님이 하는 대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 깜짝 놀랐대요. 저도 여기 시험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다 나와있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거 갖다 놓은 거거든요. 시험지. 그래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원에서 시험지 안 나올 걸 가르쳐 주겠어요? 잘 나올 걸 가르쳐 주겠어요? 잘 나올 걸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뽑아서 만드는 책이 이 책이죠. 그래서 4주 만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4주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일주일 동안 나와서 빔 프로젝트 통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인터넷 열어주고 있습니다. 열어주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또 이제 자비로 또 인터넷 보는 방법도 있죠.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방금도 어떤 대학에 지금 야간 대학에 홍보하고 왔는데 어떤 학생이 딱 나를 알아보면서 질정리학원 원장님 되시죠?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인데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학원 DVD를 구입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반갑게 대해주니까 나도 정말 고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중 우리 학원에 등록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까지 무료로 열어주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지나냐면, 시간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기 단답형이 3일, 공사 단답형이 3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험을 섞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이 전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전기 기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거 2번 볼 때 여기 한 번을 공부해야 돼, 한 번. 또 내가 공사기사 본다. 이거 2번 볼 때 여기 한 번.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섞어서 나오니까. 또 이번에 전기 기사 시험에서 견적 문제가 나올 줄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지는 오늘만 제가 공개를 합니다. 오늘만. 그러니까 이따가 갈 때 제가 여기 놔둘 테니까 한번 이번에 공사기사 시험 어떻게 나왔고 전기사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가는 거죠. 보고만이. 그래서 이따가 제가 놔둘 테니까 딱 보고 조교는 잘 가지고 와야 돼. 여기 시험지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큰일이니까. 나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해서 써놨기 때문에 또 보고 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보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100점 몇 점짜리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합격자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보면 이번에 2010년도 1회 합격자 몇 명, 2010년도 2회 합격자 몇 명 이렇게 분석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총 4회 시험에서 합격자보다 이번 1회 시험 합격자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회 합격자가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부분 점수를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 점수.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가 있다. 그럼 6개 맞췄다. 6점을 줬습니다. 6점을. 근데 만약에 4개 맞췄다. 4점? 이건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절반 이상 맞춰야 부분 점수가 주죠. 절반 이상. 근데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온 학생들이 이번에 어렵다 뚫레뚫레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합격을 했더라고. 그래서 좋아한 게 그게 딱 보면 부분 점수 줬구나 안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노력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KSC에서 IEC가 국제전기표준위원회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FD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하고도 시작했고 일본하고도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KSC만 갖고 왕고집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6mm, 1.6mm, 1.2mm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선은 국제적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16스퀘어, 6스퀘어, 또 38스퀘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3회 4회 시험부터 문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문제 바뀐지도 모르고 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2010년도에 3회 4회 시험 합격자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리 자격증은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1000kW 이상 넘는 수영가에서는 무조건 전기 기사 전기 사학자가 무조건 채용해야 된다는 의무 조건이죠. 근데 작년에 많은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11년도 1회 시험에 정말 합격자가 우리 학원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건지 다른 학원도 많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합격자가 산업인력공단 나오잖아요. 몇천 명이 합격했다. 2,000명, 정말 2,000명. 지금까지 그렇게 한 해 시험에 합격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학원이 15년째인데 한 해 시험에 2,000명 이상, 전기 기사만 2,000명이야. 그렇게 합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이번 시험은 정말 실력도 있었고 정말 노력도 있었지만 참 운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운기 73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이 70%고 기술이 40%라는 이야기 있듯이. 근데 이런 추세를 본다면 이번 2회 시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부분 점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1회 시험의 출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시험지를 본 적도 없고 누가 분석해 준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 이런 시험지를 통해서 이번 시험이 단답형이 여기도 보다시피 단답형이 많이 나왔으면 50%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산업과 공사기사 단답형을 제일로 공부 많이 해주죠. 단답형. 이거 2번 볼 때 한 번, 2번 볼 때 한 번. 또 공사기사 준비한 사람들이 2번 볼 때 한 번, 2번 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순서를 바꿨냐면 전기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